안녕하세요. 수포자 벗어나기 인생수학 제32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인생수학을 이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다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점, 직선, 평면의 위치관계 및 평행선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알아볼까요?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을 때 점이 이렇게 직선에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 수학책에서는 점이 직선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점이 직선 위에 있나요? 이걸 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헷갈리죠? 우리는 위, 아래 개념을 생각하니까. 근데 영어로는 underline 이렇게 하면 underline 선 위에 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위란 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위라고 하기가 좀 어색하긴 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점이 직선 위에 있다는 것은 점이 직선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점이 직선 속에 들어있을 때 우리는 그 점이 그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점이 직선 위에 있지 않다는 건 점이 직선 바깥에 있는 이 상황이죠. 이때 점은 이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수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서 이 말을 쓰니까 여러분도 다 이 말을 듣고 이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서로 주고받는 말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점이 직선 바깥에 있는 것을 점이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점이 직선 속에 있으면 점이 직선 위에 있다.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이 직선 바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 평면 위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 볼까요? 한 평면 위에서 두 직선. 이 평면 위에 두 직선을 꺼보죠. 하나, 또 한 번 더 꺼요. 이렇게. 제가 조금 잘 못 그리긴 했습니다만 두 직선은 겹쳤습니다. 이렇게 한 평면 위에서는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선 하나를 긋고 또 다른 직선 하나를 딱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죠. 두 직선은 서로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관계. 직선들은 양쪽 끝으로 우주 끝까지 뻗어나갑니다. 한없이 긴 겁니다. 여기 짧게 그린 거죠. 세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한 관계. 이렇게 평행하다는 표시는 그림에다 이렇게 손으로 해주면 두 개가 평행하다는 약속을 일반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도 종이 위에 자로 그어보세요. 두 직선이 일치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이거 말고 다른 관계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게 나오나요? 혹시 여러분이 그걸 하나 찾아냈다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신문에 나겠죠. 이 세 가지 말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찾아내신 분은 신문에서 그걸 제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평면 위의 두 직선은 이 세 가지 위치밖에 있을 수가 없다. 이걸 알았고 이번에는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져볼까요? 공간에서 두 직선은 제가 직접 펜을 들고 실험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주위에 있는 사물을 붙잡아서 해보면 됩니다. 공간에서 두 직선은 역시 아까처럼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겠죠. 역시 일치입니다. 또 공간에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 여기 완전히 붙었다고 보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죠. 그 다음 경우는 평행하는 경우. 평행하죠? 평행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관계가 있나요? 꼬인 위치라는 게 있답니다. 꼬인 위치. 왜 꼬였는지 제가 중학교 때는 알 수 없었는데 이런 걸 꼬인 위치. 서로 만나지도 평행하지도 않는 위치. 딱 닿은 것도 아니고 평행하지도 않은 것.
그래서 이것도 다 닿은 거죠. 만나는 거죠. 모든 점에서 만나는 건데 일치하는 경우는. 자, 이게 아닌 만나지도 평행하지도 않은 거. 바로 이런 거 경우죠. 이거. 서로 만나지 않아요. 이 우주 끝까지 이렇게 갑니다. 우주 끝까지 이렇게 가고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평행하지도 않죠. 이거는. 바로 이걸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꼬인 거냐?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이게 왜 꼬였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중학생을 과외를 하던 날 그 학생한테 자기 학교 선생님께서 왜 꼬였는지 이야기를 해준 걸 들었습니다. 아, 그 말을 듣고 나니 왜 꼬인 것인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걸 여러분께는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끈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끈 두 개를 꼬아 보겠습니다. 꼬으면 이렇게 되죠. 지금 이 자리는 꼬인 게 확실하죠? 이게 꼬인 겁니다. 그럼 꼬은 걸 풀어볼까요? 풀면 이렇게 되는데 이 마지막 자리를 보죠. 이렇게 좀 전에 펜 두 개로 만들었던 그 관계와 비슷하죠? 보세요. 이 닿았던 이 자리는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꼬이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꼬이려면. 이게 바로 꼬인 위치. 꼬인 위치 맞죠? 이게 꼬인 위치입니다. 서로 꼬인 위치. 그래서 이게 꼬인 위치인 거예요. 꼬인 위치. 꼬인 위치가 맞는 것 같죠? 뭔가를 꼬으려면 이렇게 한 뒤에 꼬을 수밖에 없습니다. 꼬인 위치가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가닿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간에서 먼저 이 평면을 봅시다. 이 평면과 이 직선. 자, 이 직선이 평면에 이렇게 싹 포함되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공간에서는 직선이 평면에 포함되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직선이 평면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평면과 직선이 평행한 경우, 이렇게 뭐 다른 평면을 하나 들고 예를 보여드리죠. 이 평면과 이 직선으로 보면 서로 평행하죠. 직선과 평면이 평행합니다. 평행한 경우. 요래도 평행하죠. 요래도 평행하고. 마지막으로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 경우가 있습니다.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려면 요게 수직인데 뭐 이런 경우가 수직이죠. 직선 L이 이게 직선 L입니다. 평면 P 위의 모든 직선과 서로 수직일 때 평면과 직선은 수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이 직선과도 수직이고 이렇게 이 직선과도 수직이죠. 그러면 이것은 평면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서로 다른 두 직선과 수직이기만 해도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직선과 수직일 때. 한 직선과 만약에 이렇게 수직이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이다. 이럴 때 이렇게 해도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수직이죠. 그런데 이 직선이 이 평면과 수직이라고 지금 말하기는 곤란하죠. 그러나 이 직선이 아닌 다른 직선 하나가 더 있을 때 이 직선과 이게 수직이 되도록 만듭니다.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 직선은 이 평면과 수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음에는 어떤 직선과 비교해도 항상 여기가 수직이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펜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 결론은 한 직선이 평면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이려면 평면 위에 있는 딱 서로 다른 두 직선과 수직이기만 해도
이 직선은 이 평면의 수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직선이 평면에 포함되거나 평면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서로 평행하거나 직선이 평면의 수직이 되거나 이렇게 네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형 문제를 다룰 때는 직접 그리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물을 들고 직접 따져보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실제로 주변 사물을 가지고 도형을 공부하면 공간 감각과 도형 실력이 빠르게 성장할 겁니다. 자, 그럼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서로 다른 직선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8개의 각이 생기죠. 교각이 8개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 각을 A라고 하면 이 각을 또 E라고 해볼까요? 이러면 각 A와 각 E는 각각 이 만나는 자리의 왼쪽 위쪽에 있죠. 그래서 서로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을 B, 이 각을 F라고 하면 각 B와 각 F도 서로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각을 C, 이 각을 G라고 하면 C와 G도 서로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각을 D, 이 각을 H로 하면 D와 H도 서로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같은 위치에 있다는 뜻에서 이 각들을 서로 동위각이라고 합니다. 동은 같다죠. 위는 위치고.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각, 동위각. 지금 여기서 동위각들은 각 A와 각 E가 동위각이고 각 B와 각 F가 동위각, 그리고 각 C와 각 G가 동위각, 또 각 D와 각 H가 동위각이죠. 이 동위각들이 평행선에서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다고 합시다. 평행하다는 표시는 이런 식으로 해주기도 합니다. 이 평행선이 다른 한 선과 만날 때 생기는 동위각. 이 각과 이 각은 각도기로 재보면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하면 동위각이 서로 같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평행하면 동위각이 같습니다. 거꾸로 두 선을 그었을 때 이 각과 이 각을 각도기로 재봤더니 크기가 같아요. 동위각의 크기가 같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과 이 선, 두 선은 서로 평행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위각은 평행선에서 크기가 같다.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억각이라는 것을 알아볼까요? 억각은 억각에서 억은 엇갈리다는 뜻입니다. 서로 엇갈려 있는 각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 선과 서로 다른 한 선이 만났을 때 엇갈려 있는 각 중 안쪽에 있는 각들을 억각이라고 합니다. 각 B와 각 H가 엇갈려 있으면서 안쪽에 있죠. 각 B와 각 H가 서로 억각입니다. 각 B와 각 H가 서로 억각이고 각 C와 각 E도 안쪽에 있으면서 서로 엇갈려 있죠. 그래서 각 C와 각 E도 서로 억각입니다.
자, 그럼 이 억각은 평행선에서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평행선에서 평행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생기는 억각, 이 각과 이 각, 이 각들도 각도기로 재어보면 그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평행선에서는 억각의 크기가 서로 같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각을 각도기로 재어서 조사를 해보니 크기가 같더라. 그렇다면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억각의 크기가 같으면 직선이 평행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평행선이 아닌 이런 경우에서는 동의각끼리 같을까요? 크기가? 당연히 다르죠. 억각도 다릅니다. 단 평행한 경우에만 동의각끼리 크기가 같고 평행한 경우에만 억각끼리 크기가 같은 겁니다. 뚜렷하게 구분해서 외워주세요. 평행선인 경우와 평행선이 아닌 경우를 착각해서 동의각과 억각이 항상 같은 각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평행선일 때만 같은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 한 평면 위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 사이의 위치관계, 이것들을 잘 알겠습니까? 두 직선과 다른 한 직선이 만날 때 생기는 동의각과 억각, 평행선에서 동의각끼리는 서로 같고 억각끼리 서로 같다는 사실을 잘 알겠습니까? 이것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주위에 보이는 많은 사물 속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두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도형과 공간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제33회 방송에서는 작도와 합동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